한 아파트 내부를 비추는 CCTV 화면. 갑자기 집 내부 전체가 흔들리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천과 공원, 놀이터를 비추는 카메라들도 일제히 위아래로 여러 차례 떨립니다. 지진은 누르르 흔들리잖아. 이거 뭐꽝 하고 하사는데 몸뚱이가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 오늘 아침 8시 27분 49초, 충청북도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이며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작년 12월 제주 해역 규모 4.9의 지진 이후 약 10달 만입니다. 진원 깊이는 12km로 추정됩니다. 8시 8분과 9분, 규모 1.6, 1.3의 지진에 이어 본진 16초 전 규모 3.5의 지진까지 3차례 전진이 있었습니다. 본진 이후에는 10시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12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청에는 모두 168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진이 발생한 충북뿐 아니라 경기도와 경북은 물론 서울과 강원에서도 지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문의였고 인명피해 신고나 구조대 출동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피해를 파악하고 전기, 통신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즉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여진 등에 대비했습니다. 괴산에서 약 70km 떨어진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물론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는 진동이 미치지 않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네, 이번 지진은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땅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북쪽으로는 서울과 이 수도권, 또 남쪽으로는 경남까지 흔들렸습니다. 지진 중심지에서는 최대 진도가 5로 관측이 됐는데요.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수도 있는 진동인데 다행히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지진이 나서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을 일으키는 건 움직이는 땅의 균열, 즉 단층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이 지진의 중심지, 즉 진앙 부근의 단층을 분석한 지도인데요. 진앙 북쪽과 이 남쪽에 이렇게 이 단층이 두 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가 7km에 달했고요. 다른 하나는 15km 정도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단층이 주변에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 단층들 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쌓여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단층이 재활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왜 이런 단층들이 있는 걸까요? 지질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땅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고생대로 추정되는 시기에 북쪽 땅인 경기 6개와 남쪽 땅인 영남 6개가 충돌을 해서 한반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두 땅이 충돌한 지역인 이 한반도 중부는 당시 충격으로 땅이 부서지고 단층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잠자던 단층을 깨운 거는 땅이 받는 스트레스, 즉 응력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남쪽에서는 인도가 이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면서 충돌하고 있고요. 동쪽에서는 태평양 판이 부딪히고 있죠. 동쪽과 이 서쪽에서 미는 압력이 한반도까지 오는 건데요. 압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땅이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갑 덩어리들이 합쳐진 부분에 약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곳들이 어떤 그런 곳들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경향이 이번 지진으로 지금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측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백 회의 지진을 모두 이 지도에 나타낸 겁니다. 강원도와 경기 동부를 제외하고는 지진이 안 난 곳이 없고요. 붉은색은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곳들이죠. 주말 아침을 흔든 이번 지진은 한반도에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을 일으킨 원인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단층이 발견됐습니다. 조사에 나선 연구진은 청주와 음성 등 충청북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위험한 단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국을 뒤흔든 지진의 CCTV 화면이 요동칩니다. 충북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은 관측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의 한가운데를 뒤흔든 지진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질자원연구원이 연구팀을 급파했습니다. 우뚝 솟은 산들 사이로 움푹 파인 계곡이 나옵니다. 이번 지진의 중심인 진앙에서 8km 이상 이어진 이 계곡에서 땅의 균열, 즉 단층이 확인됐습니다. 주변보다 색이 검고 변색되는 적이 선명한 단층대.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단층 운동에 의해서 갈리면서 그 단층 물질로 이제 진화한 그런 곳이라고. 오랫동안 땅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손으로 만지면 쉽게 부스러질 정도로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땅이 큰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약한 부분이 먼저 뒤틀리고 그렇게 뒤틀리는 현상이 지진입니다. 연구진은 이곳의 단층이 이번 괴산 지진을 일으킨 단층 중 하나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단층은 서북서 동남동 방향이고 단층의 길이는 7km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상자에 든 것은 정밀한 이동식 지진계입니다. 규모 4.1의 본진과 3.5의 전진, 그리고 이달 초 발생한 2.9의 여진도 이 단층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진 분포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지진으로 충북 지역에서도 살아서 꿈틀대는 단층, 즉 활성 단층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최근 충북 지역 다른 곳에서도 위험한 단층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충북 청주시에서 지질학적으로는 최근에 지진을 일으킨 단층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강도는 규모 6이 넘는 강진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단층은 음성군 백마령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가까운 지질 시대에 움직였던 단층이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단층이 강진을 일으켰던 정확한 시점을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든가 어떤 안전 대책을 보완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한테는 최선이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충북에서도 큰 지진이 나고 위험한 단층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단층 조사와 지진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